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열전달 4주차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주차까지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열전달의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들어가서 열전도 방정식을 유도를 해봤고, 또 그것을 개념적으로 세 가지 좌표계에 대해서 쓸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에 열전도 방정식, 직각좌표계에 대해서 써보고, 또 원통좌표계, 또 구좌표계에 대해서 자유롭게 쓸 줄 알아야 되겠고, 각 항의 의미를 물리적으로 무슨 뜻인지 그 물리적 개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그 영역에 대한 그 1차원 열전도 방정식, 물론 3차원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3차원까지 다 고려된 식을 손으로 풀기에는, 해석적으로 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차원의 비정상까지 고려한 아주 제너럴한 문제는 이제 수치 해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니면 실험을 하거나, 그래서 수치 해석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교과목으로 다루니까 그것은 이제 제외하도록 하고, 이 열전달 시간에는 이제 1차원에 한해서, 또는 열 발생을 고려한 1차원,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시간에 대한 그걸 고려하는 어, 비정상도 다루지만, 그때는 또 공간에 대한 거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해서 어쨌든 상미방으로 표현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위주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 잡는 것까지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지배 방정식을 세우고, 또 바운더리 컨디션을 세워서 실제 풀어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예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좌표계별로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다루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노트에 좀 잘 정리를 해 두셨다가 시험 볼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지금 온라인 수업이 지속될지, 아니면 우리가 만나서 대면 수업으로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은 돼 있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노트 정리하라는 것들 잘 정리하시고, 또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그걸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시험을 본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최악의 경우에, 그러면 현재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건 확정적인 건 아닌데, 시간을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 1시간을 주고 그 안에서 오픈북 문제를 낼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사람하고 연락하고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문제를 주어서 자기가 그동안 평상시에 노트에 풀어놓은 거 참고해 가면서 계산할 수 있게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시고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몰아서 하면 안 되겠다. 노트 정리를 평상시에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연습 문제도 풀어놔야 됩니다. 풀어놓고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이메일을 해주세요. 제가 조만간에 그 카톡 오픈 채팅방도 개설하겠지만, 거기에 다 일일이 이런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혹시 좀 깊이 있는 그 토론이 필요하면 이메일을 하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문제를 들고 와서 여기서 같이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해보겠는데, 우리 1차원 열전도 방정식, 지금 우리가 2장을 하고 있어요. 2장 열전도 방정식 중에서 3D 3차원까지는 손으로 풀기 어려우니까 1D만 좀 생각을 해보고, 1D인 경우에도 이 좌표계에 따라서 직각좌표계인 경우와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배 방정식, 즉
열 전도 방정식을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있겠죠? x 방향으로의 변화량인데 어떤 변화량이냐면 열유속. 열유속은 k의 델 t 델 x. x 방향으로 전도로 전달되는 에너지 더하기 그 델타 x만큼의 미소 두께를 포함한 그 최적 미소 최적에 대해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발생률 generation, heat generation 또는 에너지 generation 이건 다 최적당입니다. 최적당 이것도 다 최적당 값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전도로 네트로 들어온 열 발생률 더하기 내부에서의 열 발생률의 한 만큼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시스템 또는 그 제어 최적의 열 저장 능력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직각좌표계의 1D인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쭉 쓸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통좌표계에서는 이제 메인이 여기서는 지금 이 직각좌표계에서 벽이 있다고 치고 T1에서 T2까지 온도 구배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Q- 연류속이 발생하는 상황 이쪽은 X 좌표로 잡았고 원통 좌표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원통이었죠. 원통. 그래서 여기 R 방향, 여기가 R1, R2. 그래서 이 R 방향으로 연류속이 발생할 때 구좌표계도 마찬가지. 구나 쉘에서 이 R 방향으로 R1, R2. 그래서 이 두께 방향으로 열 전도가 일어날 때 전부 이쪽은 X, 원통이나 구에서는 R 방향으로만 온도 구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원디만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원통 좌표계에서는 R분의 1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R에 대한 변화 연류속을 써주는데 여기 R분의 1을 써줬으니까 다시 R을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주고 그 다음에 K 델 T 델 R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열 발생률, 최적당 열 발생률, 에너지 발생률 더한 만큼 내부의 열이 축적된다.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원통좌표계의 지배방정식. 그리고 구좌표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여기 앞에 R 제곱으로 나눠준 다음에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R 제곱을 곱해줘서 이렇게 된다. 이것은 좌표계의 상호 변환 또는 원통 요 좌표계의 미소 볼륨에 대해서 엄밀하게 유도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자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책에서도 일부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래서 구좌표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열 전도에 의해서 이 벽 두께 방향으로 이 쉘에서의 두께 방향으로 네트로 들어온 전도열 더하기 내부 발생열의 한 만큼 그 고체 덩어리 내에 열이 축적이 된다. 로 C 델 T 델 T.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적절한 바운더리 컨디션만 있으면 이제 문제를 솔루션을 풀 수 있는 거죠. 온도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있고 또 온도를 한번 미분한 히트 플럭스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 문제를 이제 다뤄봅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운더리 컨디션의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양쪽 이게 온도 T1 이게 X라고 그러면 X가 0일 때 온도 T1, X가 L일 때 온도가 T2 이런 식으로 양쪽 바운더리에서 주어진 온도 조건, 경계 조건이 있었고 여기에 하나는 온도 양쪽을 줄 수도 있고 양쪽에 히트 플럭스를 줄 수도 있고 또는 한쪽은 온도, 한쪽은 히트 플럭스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이쪽에 대류 조건으로 열이 들어간다 그러면 대류 열 전달로 계산된 히트 플럭스가 들어간다. 그 대류 경계 조건, 양쪽에 대류 경계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복사로 열이 들어간다 그러면 복사 경계 조건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실제 상황에 맞춰서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잡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직각좌표에 대한 예제 문제 꽤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쭉 달아보시되, 여기서는 이제 그 중에 한 문제, 비교적 심플한 거, 시간을 줄여서 심플한 걸로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좀 다른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계산량이 좀 많은데 그건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해봐야 되지, 여기서 내가 다 풀어주고 여러분들 눈으로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만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통해서 손으로 익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예제 문제 한 문제씩을 지금 다뤄볼 텐데, 첫 번째, 평면 벽에서의 열전도 5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예제 2-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예제 2-10번, 예제 2-10번을 한번 달아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 두께 L이 평면벽인데, 평면벽의 두께를 알려줬죠? 두께는 0.2m. L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열 전도도를 알려줘야 되겠지. 이 벽의 열 전도도 K는 1.2 와트 퍼 미터 켈빈. 그 다음에 요 단면적, 열이 뚫고 갈 때 요 단면적에 해당하는 요 면적 A가 주어져야 되겠죠. A는 15 제곱미터라고 하자. 그리고 양쪽 벽면에 온도 조건을 줬어요. T1은 몇 도? T1은 120도씨로 주었고, T2는 50도씨로 주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T1에서 T2 방향으로 온도 기울기가 생기니까 이렇게 열이 발생하겠죠. Q. 그래서 이제 Q를 구하라. 그런데 여기서 Q만 구하라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구하라. 첫 번째로 온도 분포를 구하라. X는 0.1, 즉 요 중간 지점이네. 중간 지점에서의 온도를 구하라. 이거일 때의 T는 얼마인가? 그리고 벽 내 온도 변화를 구하라. 그러니까 T, X 방향의 분포를 구하라. 특정한 포인트에서의 온도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제 T1부터 T2까지 온도가 어떻게 변할 건지를 구하라. 그쵸? 일반적인 솔루션을 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도 분포도 관심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열 손실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구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런 상황이면 이거 정상 상태, 그 다음에 내부 열 발생률이 없으니까 그냥 푸리에의 전도 법칙으로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구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저 방정식, 제너럴한 방정식으로부터 어떻게 단순화돼서 답을 낼 수 있는지를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정상 상태에서 벽을 통한 열 전도도를 구하라. 열 전도도가 아니고 열 전도율을 구하라는 거겠죠. 정상 상태에서 벽을 통한 열 전도율을 구하라. Q닷을 구하라. 책에서 열 전도도를 구하라가 아니고 열 전도율로 구하라로 고쳐주세요. 문제가. 열 전도도는 K니까 K는 주어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주어진 지배방정식은 델 오버 델 K, K의 라운드 T, 라운드 X 더하기 E 닷 제너레이션 로 C 델 T 델 T. 우리 문제에서는 정상 상태라고 했죠? 정상 상태니까 우측 항은 제로. 열 발생률은 없다고 했어요. 열 발생률도 제로. 그러면 남는 것은 뭐야? 그리고 K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K 앞으로 뽑아내고 이제 편미분이 아니고 상미분으로 고칠 수 있죠. T에 대한 두 번 미분, T를 X에 대한 두 번 미분은 0이다. 이렇게 양쪽에 K로 나누면 되니까 K는 지워도 되겠지? K는 지워도 되고 요게 지배방정식이 되겠어요. 지배방정식. 간략화된 지배방정식.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은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야? x가 0일 때 t는 t1인데 120도씨. x가 얼마입니까? l일 때, 즉 x가 0.2일 때 t는 얼마? 50도씨.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제 풀면 되는데, 자, 이거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t를 두 번 미분한 게 0이면 이제 적분 한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적분하면 t 한 번 미분한 것은 뭐예요? 일정이죠. 일정 C1이라고 합시다. 이거 기억나요? y를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y를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것이 0이다. 그럼 뭐야? y는 컨스턴트죠. 그렇죠? y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을 풀어라. 그럼 두 번 적분하면 되죠. 그러면 한 번 적분하면 y는 c1 dy dx는 c1 또 한 번 적분하면 y는 c1x 더하기 c2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분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번 적분해주면 일정해야 되겠지. 그래야지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0이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적분하면 이제 x의 함수로 나올 텐데 c1x 더하기 적분상수 c2. 그래서 이게 제너럴 솔루션이 되는 거죠. 온도에 대한. 그리고 한 번 t에 대한 한 번 미분은 일정하게 되고 얘는 이제 히트 플럭스하고 관련된 값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C1과 C2만 결정하면 되니까 바운더리 컨디션 1번과 2번을 대입하면 되죠. 요 1번을 대입해 봐요. 바운더리 컨디션 첫 번째 걸 대입하면 x 대신 0을 넣으면은 t는 120도씨. 그러니까 120은 x에다 0을 넣었어요. C1 곱하기 0 더하기 C2. 그러니까 뭐예요? C2가 120이네. C2 나왔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 두 번째 거를 대입해 봐요. 두 번째 거는 x에다 0.2를 넣으면 t는 50이다. x에다 0.2를 넣었어. 그럼 t는 50이니까 여기는 50이고 C1에다가 x에다 0.2를 넣었어요. 0.2 더하기 C2. 근데 C2는 이미 구했죠. 여기서 바로 적용해버려. 그러면 여기 120. 그러면 C1이 바로 나오죠. C1은 0.2분의 50 빼기 120. 그러면 0.2분의 마이너스 70. 5를 하면 마이너스 75, 35, 마이너스 350. 그래서 C1, C2가 다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C1, C2에다 대입만 하면 여기 대입하면 C1은 마이너스 350. 그러니까 TX는 마이너스 350 곱하기 X 더하기 C2는 120. 요게 솔루션이죠. X방향에. 보다시피 선형이 되네. X에 대한 선형. 기울기가 마이너스 350네요. 온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맞게 풀었나? X에다 0을 대입해보면 120도씨. 여기 X에다 0을 대입하면 120도씨 맞고, X에다가 0.2를 대입해보면 0.2에다가 350 아까처럼 해서 이렇게 대입하면 맞겠죠? 그래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X가 0.1일 때 온도를 구하라. 그럼 T, X가 0.1일 때 온도를 구하라. 0.1을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에. 그래서 마이너스 350 곱하기 0.1 더하기 120.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5. 120 빼기 35. 마이너스 35 빼기 120. 더하기 120. 그럼 얼마예요? 120 빼기 35면은 80. 85인가? 85도씨. 85도씨. 중간 지점은 85도씨. 맞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 분포를 이제 두 번 적분해서 온도 분포가 선형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정상 상태이고 열 발생률이 없는 경우였지. 그래서
이 C1, C2를 결정하기 위해서 바운더리 컨디션 대입하면 C1, C2 결정되고 이제 솔루션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의 포인트는 X 값만 대입하면 나오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Q닷을 구하라는 거죠. Q닷. Q닷은 단면적 곱하기 스몰 Q닷이죠. 단면적 곱하기 스몰 Q닷. 또는 이게 지금 정상 상태이니까 마이너스 KA DT DX죠. 그렇죠? Q닷은 푸리에 법칙에서. 그리고 여기 DT DX 값이 C1이네. C1. 이미 아까 한 번 적분했을 때 여기 이 값이 나왔어요. DT DX 값 C1. C1이 근데 C1이 얼마야? C1이 C1. 아까 구한 C1. 여기 마이너스 350이죠? 여기 C1. 아까 구해보니까 C1이 마이너스 350. 그러니까 여기 요 DTDX 얘가 C1인데 얘가 마이너스 350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K 값은 1.2 곱하기 단면적은 15 곱하기 DTDX는 아까 마이너스 350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여기 350 이렇게. 그래서 350 곱하기 15 곱하기 1.2 하면 단위는 와트로 나오겠죠? 와트로.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면 6300와트가 나와요. 6300와트. 그래서 요게 하면 6300와트 이렇게. 아시겠죠? 아니면 여기 지금 온도를 구했으니까 온도 구한 걸 다시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서 구해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위에서 한번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써먹으면 되죠. 바로 써먹으면. 그래서 가장 쉬운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정상 상태이고 내부 열 발생이 없는 문제. 수학적으로 지배 방정식은 이렇게 라플라스 방정식이 되고 바운더리 컨디션이 양쪽에 온도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가장 심플한 조건에 대해서 쭉 해봤다. 그래서 이걸 두 번 적분해주면 온도 분포가 나오고 그다음에 한 번 적분해주면 온도 기울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 온도 기울기와 관련된 것이 열 유속 곱하기 면적 하면은 열 전달률, 열 손실이 되겠죠. 저게 벽을 통해서 나가는 열 손실을 구하라. 한쪽은 120도씨고 한쪽은 50도씨일 때 그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정상 상태이고 열 발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푸리에의 전도 법칙으로 푸는 거나 아니면 오리지널 방정식으로부터 쭉 적분해서 푸는 거나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좀 바꿔가면서 온도 대신에 히트 플럭스를 준다거나 또는 뭐 복사 연료속을 준다거나 대류 연료속 조건을 준다거나 뭐 그런 다양한 문제가 소개되고 있으니까 그 연습 문제를 그 노트에 잘 풀어보세요. 연습장에다 풀어놓은 다음에 노트에 다시 한번 잘 옮겨 써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오픈북으로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 노트 펼쳐가지고 조금만 수정해 숫자만 살짝 바꿔서 내가 낼 테니까 그거 바꿔가면서 계산만 해서 풀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직각좌표계에 대한 예제 문제를 한번 다뤄봤고 두 번째 이제 원통좌표계 해봅시다. 자, 원통좌표계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우선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기 전에 원통좌표계에서 가장 쉬운 문제 정상 상태고 요거 두 번째 거 정상 상태 문제 이거 열 발생률 없는 경우 열 발생 없는 경우 해봅시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거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좌변 첫 번째 항만 남죠? r분의 1에 델 r r k 델 t 델 r은 0. 0이죠? k 일정하다고 하고 요 d 이제 델이 아니고 t로 바꿔 쓰면 되겠네. 상미분이니까. 그리고 k가 일정하다고 치면은 r분의 1에 d over dr rk 물론 r이 k가 나와도 되는데 그냥 일단 써줍시다. 그대로 dt dr 이것은 0. k가 일정하니까 앞으로 이건 끄집어내도 되고 여기다 k를 이렇게 써줘도 되죠. k가 일정하다면 k는 일정한 문제라면 최대한 단순한 문제로 만들어 보게요. 그럼 요게 0이려면 임의의 r에 대해서 또 임의의 k에 대해서 이게 항상 0이려면 요게 0이면 되는 거죠. 요게 굳이 요거 항상 달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더 단순하게 하면 d over dr에 근데 k가 일정한 거 빼고 일단 k 달고 다닙시다. 더 제너럴하게 풉시다. 그래서 그래야 또 의미 있는 값이 나오니까 r 곱하기 k dt dr은 0. 이렇게 지배방정식이 이제 단순화되는 거죠. 우리 교과서에 지금 이제 우리가 도전해 볼 문제가 원통 문제에서 증기관을 통한 열손실이니까 56페이지 문제를 지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56페이지 이제 원통 문제 56페이지 예제 2-14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보니까 K는 일정으로 놓고 요 K도 이제 양변으로 나눠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왔어요. D over dr K dt dr 이것은 0. 그래서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하죠? 한번 적분 한번 하면 요게 0이니까 요것은 컨스턴트 r dt dr은 일정 C1이라고 합시다. 다시 한번 또 적분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번 적분해 줘. 여기도 적분. 여기 또 한번 적분. 적분하기 위해서 먼저 적분하기 전에 dt dr은 뭐예요? r을 이쪽으로 넘겨야지. 그래서 C1 곱하기 r분의 1 이런 상태에서 적분. 그럼 뭐예요? t r의 함수 C1의 인티그럴 r분의 1 dr 이거 뭐야? r분의 1을 적분하면 로그지. 로그. 로그. 우리가 x분의 1을 적분하면 로그 x라고 하잖아요. 로그 x 플러스 c 이렇게. 옛날 그 공업수학 지식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x분의 1을 적분하면 로그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앞으로는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C1의 로그 R 더하기 C2. 그래서 솔루션이 나왔고 이제 해당하는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개 1과 2를 적용해서 C1과 C2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강은 직각좌표계에서의 예제 문제 한 문제를 다뤄봤고요. 천천히 지금 최대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설명해봤고, 두 번째로 이제 원통좌표계에서 한번 다뤄봤는데 실제 숫자를 넣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열전달 4주차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잠시 후에 제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